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드디어 스포츠 심리학 첫 번째 시간이죠. 자, 만약에 이 강의를 듣고 있다, 이 스포츠 심리학을 선택했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용감무쌍한 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포츠 심리학이 보통 이제 대체적으로 7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이 조금 대체적으로 많아요. 근데 스포츠 심리학을 선택했다, 이런 분들은 전 뭐 두 가지 분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진짜 스포츠 심리학이 궁금해서 배우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계실 거고, 또 한 분류는 조금 이제 소위 말해서 깡다구가 좋은 분들 한번 붙어보자, 어려운 거,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스포츠 심리학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저와 함께 하신다면 되게 쉽게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첫 번째입니다. 스포츠 심리학의 정의. 자, 스포츠 심리학은 심리학의 하위 영역이다. 그렇죠. 모든 뭐 스포츠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뭐 스포츠 교육도 마찬가지고, 스포츠 윤리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교육학, 뭐 심리학, 이런 본 학문에서 온 하위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스포츠의 관계에서 바로 심리적인 요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주로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100m 달리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 100m 달리기에서 인간이 8초대로 진입할 수 있다 없다, OX,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막 갈리죠. 그 중에 8초대로 진입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이냐, 바로 스포츠 심리학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세요. 물론 뭐 바람의 영향, 뭐 옷 입는 거, 여러 가지 뭐 신체 퍼포먼스 능력, 뭐 생리학,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겠지만, 그 중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초자연적인, 그리고 아주 초과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에 그 격차를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심리학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아셨죠? 자, 스포츠 심리학의 의미, 바로 광의의 의미, 협의의 의미. 자, 그래서 광의의 의미는 뭐예요? 좀 포괄적이고 큰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스포츠와 연관된 내용으로 행동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운동 발달,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운동 심리,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저와 운동 발달, 학습, 제어, 심리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차차. 아셨죠? 자, 다음은 협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 어떤 적은 그런 요소들, 요인들, 이런 것들에서 스포츠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뭐 운동의 동기, 루틴, 습관, 뭐 불안, 성격, 심상, 자신감, 정서,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랄까 좀 축소된,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깊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셨죠? 자,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과 역할을 살펴보면 결국엔 스포츠 과학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스포츠 상황에서 일어나는 행동과 심리적의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심리학 이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미래지향적인 직업 50가지를 뽑았어요. 그 중에 3가지, 체육과 관련된,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이 있었는데, 뭐 해양레저 전문가, 그 다음에 헬스케어 컨설턴트, 그리고 스포츠 심리 상담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되게 특이하죠. 50가지 미래 직업을 뽑았는데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그 중에 3가지가 체육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스포츠 심리학, 그 중에서도 스포츠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이었다. 앞으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포츠를 즐기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영역은 계속 발전되고 계속 연구가 아주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스포츠 심리학의 주요 연구 과제들은 결국엔 동기 유발 전략, 어떻게 하면 운동을 내가 진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지니, 어떻게 하면 운동을 더 내가 잘하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리고 불안 감소 전략. 저는 운동 선수였어요. 몸이
이래도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때는 좀 호리호리했어요. 자, 그런데 스타트대에 딱 서요. 뭐 제가 가장 마지막까지 했던 종목이 저병이었습니다. 저병 100m, 200m 시합을 나가면 100m 시합, 50m 레인스 하니까 갔다 오면 끝나요. 뭐 1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준비 빵 해서 1분 동안 갔다 오면 1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 빵 해서 스타트에 대해서 뛰어서 스타트를 해서 갔다 오면 제 느낌은 정말 한 5초, 10초 느낌이에요. 훅 지나가요. 훅.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스포츠 심리학이 결국에는 이 불안, 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막 텐션이 강한 이거를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담 기술 및 방법.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동선수들의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느냐. 그게 상담의 또 기술이 되겠죠. 그리고 스포츠 수행 능력 향상 등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에서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2023년도에 스포츠 심리학 연구 동향과 영역에서 예시가 나왔는데 인지적 접근과 현장 연구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학은 되게 무궁무진하다. 왜 무궁무진하냐? 왜 어렵냐? 정말 이 1번부터 10번까지 선수가 있다라고 치면 1번부터 10번까지의 선수가 다 다른 거예요. 같은 유형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운동선수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연구한다. 그리고 경험주의에 기초한 성격 연구예요. 그래서 연구의 방향이 계속 뻗어 나가는데 앞으로 저와 스포츠 심리학 공부해도 이게 진짜 줄여놓은 건데도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가다 보면 막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하면 쉽다. 자, 그리고 사회적 촉진 및 각성과 운동 수행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결국 뭐예요? 스포츠 심리학의 연구 동향과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 제어 나왔어요. 앞으로 이제 계속 운동 제어도 더 길게 나올 겁니다. 간단하게 볼게요. 인간의 움직임, 생성과 조절에 대한 심리적 과정과 생물학적 기전을 밝히는 학문이다. 그래서 운동 제어라는 건 뭐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운동을 막 달리기를 하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듯이 꽉 서. 앞에 막 내가 산길을 뛰고 있는데 뱀이 튀어나왔어. 그럼 꽉 쓸 수 있겠죠. 뱀이라는 어떤 갑자기 예측하지 못했던 돌발적인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운동 제어가 되겠죠. 갑자기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을 어떤 제어하는 그게 심리적인 것인지 생리적인 것인지 어떤 현장에서의 상황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운동 학습입니다. 말 그대로 학습. 그래서 숙련된 운동 수행을 위한 개인의 능력의 영구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일련의 내적 과정이에요.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내적이냐 외적이냐. 결국엔 내적 과정인 거죠. 내적 과정. 그래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똑같이 1번부터 10번까지 학생이 있다고 치면 똑같이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해요. 근데 1번 학생과 10번 학생까지 사이에서의 어떨까요? 학습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능력이 다르죠. 선생님이 앞에 칠판에서 학습을 시켜줘도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변화의 과정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바로 무엇이다? 운동 학습이다. 그리고 운동 발달, 운동 행동이 연령에 따라서 계열적이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뭐예요? 운동의 발달이다. 그래서 뭐 특히 유아기의 발달, 청소년기의 발달, 성인기의 발달, 그리고 성인기 이후에 인간의 퇴화까지 이런 모든 발달의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운동심리학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운동 참여. 자, 어떻게 하면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결국엔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결국은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런 운동 참여,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뭐예요? 육체적인 건강도 있겠지만 정신 건강에 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뭐예요? 건강운동심리학. 그리고 스포츠 심리 상담자, 스포츠 심리
어떤 이런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스포츠 심리와 관련된 연구가 주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학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심리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 그래서 특히 운동선수들의 심리기술 훈련 지도를 하는데 바로 심리학자, 스포츠 심리학자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자, 1편 스포츠 심리 개관, 이해, 개념. 자, 이렇게 들으면 이제 스포츠 심리학 되게 쉽네. 근데 2장부터 이제 나가면 양도 많아지고 어려워져요. 정말 사실은 한번 그 모든 과목 5과목을 여러분이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과목에 원서를 한번 그 서점에 가서 한번 보세요. 원서.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책 막 두께가 막 이만해요. 막 1000페이지 막 이래요. 그 막 한 10장만 넘기면 머리가 막 띵해집니다. 그죠? 하지만 저와 함께 하면 보다 쉽게 갈 수 있다.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 아셨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